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충북 오늘은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 1위가 크리에이터라고 합니다. 사실 예전에는 선생님이나 과학자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또 이런 현상들을 보면 또 달라졌음을 느낄 수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가 정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개의 상을 거머쥔 것처럼 네. 우리나라의 이제 미디어 산업이라든가 뭐 크리에이터 관련 산업들이 정말 쑥쑥 커나가고 있는데요. 이에 발맞추어서 충북에서도 충북 미디어 크리에이터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네, 충북 홍보에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영상 콘텐츠 제작 능력이 있다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한데요. 총 15명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1일까지 이제 접수를 받는다고 하니까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충북 인터넷 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충북 오늘은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매주 수요일에는 한 주간의 주요한 이슈에 대해서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이슈 브리핑 첫 코너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도국의 조윤광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소식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번 주도 역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식이 많습니다. 국내에서도 28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도내 대학가도 초비상입니다. 대학마다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귀국 연기를 권고하고 국내 입국자들은 격리 조치하는 등 불안감 속에 바이러스 차단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는 간호사가 상주하는 발열 상담센터에서 교직원과 학생들의 체온과 호흡기 상태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학생 왕래가 잦은 학생관과 기숙사 등은 수시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중국 춘절을 맞아 고향을 다녀온 유학생들은 기숙사나 자가에서 격리돼 생활하고 있습니다. 충북대는 국내 입국 유학생들에 대해 바이러스가 잠복할 수 있는 2주간 외출을 금지한 채 수시로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청주대는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중국인 유학생들의 소재를 파악 중인데 유학생 642명 중 400여 명과 연락이 닿아 미입국자들에게는 귀국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여파가 대학 학사 일정까지도 바꾸고 있는데요. 도내에서 가장 많은 763명의 중국인 유학생이 재학 중인 충북대는 최대 2월 말까지 입국을 늦출 것을 권고하고 개강도 2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도내 대학 가운데 가장 먼저 개강 연기를 결정한 청주대학교는 추가 연기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입국 이후에도 2주 동안은 등교를 금지하고 온라인 수업 등을 통해 국내 학생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개강을 연기하더라도 중국인 유학생들의 입국을 막을 방법이 없어 고민입니다. 또 기숙사가 아닌 자취생들을 관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도 없는데요. 중국인 유학생 의존도가 높은 도내 대학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네. 교육부는 또 유초, 중, 고에 대해서도 학교장의 재량으로 개학 연기와 휴업을 결정하고 정규 수업 일수의 10분의 1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데 도내 경제계에도 타격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충북 경제 4% 달성의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충청북도 피해 신고 센터에는 자동차와 바이오, 제약, 의료기기를 비롯해 전기와 전자, 화장품, 뷰티, 농업과 유통 등 25곳이 피해를 신고하였습니다. 관광협회가 확인한 도내 36개 관광업체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도내 기업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펴질 수밖에 없는데요. 충청북도와 이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도와 시군 재정의 평균 65%를 올해 상반기 조기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목표치보다 5%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조기 집행 예산 규모는 도와 시군을 합쳐 8조 9천억 원가량으로 지난해보다 13.1%가 늘었습니다. 특히 지역 경제에 파급력이 큰 일자리 사업과 사회 기반 시설 분야를 집중 관리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네. 해외여행 취소 사태도 이어지면서 분쟁도 소출하고 있는데요. 네. 자,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코로나 신종 플루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제 여행 업계에서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러다 보면 이제 분쟁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에 대한 내용은 어떻습니까? 네. 한 여행사가 신종 코로나 네.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행을 취소한 친목 모임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인데요. 특별 야건을 내세워 최대 총 비용의 8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
특별 약관이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손해를 부담시키는 그런 규정이라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또 위법성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네, 특별 약관의 효력은 개개인의 사안별로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뉴스가 쏟아지기 시작한 지난달 20일 이후 2주 동안 한국 소비자원에는 무려 3,500건의 여행 관련 민원이 쏟아졌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배나 늘었습니다. 문제는 분쟁은 폭주하는데 법적으로 뾰족한 처리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패키지 여행 상품의 경우 여행사와 소비자의 특약을 감안한 법규나 해결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 취소에 따른 위약금 분쟁 관련 기준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좀 상황이 어렵긴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또 따뜻한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중국 우한 교민들이 입수해 있는 진천 혁신도시에 의리로 유명한 연예인 김보성 씨가 찾았습니다. 김 씨는 올림픽 응원단 레드 엔젤과 함께 마스크와 홍삼 음료 2020개를 교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배우 김보성 씨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지금 응원하고 있으니까 힘내시고요. 이렇게 힘들고 아플 때 필요한 게 제가 외치는 의리입니다. 의리로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의리! 각계의 운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 청주 상공회의소가 1억 3천만 원 상당의 구호 물품을 보냈고 GS 리테일과 CJ, 유한 킴벌리도 마스크와 생필품을 교민들에게 전달해 왔습니다. 서울시도 교민들이 격리돼 있는 진천군과 아산시에 1억 원씩의 긴급 구호 자금을 보내왔습니다. 초기 우한 교민들의 입소를 반대했던 진천 주민들도 이젠 이들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고 이에 화답해 우한 교민들은 주민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함께 한다고 하면 네. 힘든 일도 정말 잘 극복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종 감염병이기 때문에요. 이를 극복하고 또 대응하기 위한 그 나름의 연구 과정이 있어야 될 텐데요. 네. 세미나 같은 게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관련해서 세미나가 열렸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네이버 지식백과의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내용을 집필한 충북대 네. 김혜권 교수 얘기인데요. 네, 김 교수는 무엇보다 신종 감염병 차단을 위해서는 가축뿐 아니라 야생 동물에 대한 선제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야생 동물의 유전 정보와 종간 전파 가능성 등을 연구해 진단 기법이나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대비하자는 겁니다. 이를 위해 올해 문을 여는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 등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관심과 지원도 주문했습니다. 김혜건 교수의 말 들어보시죠. 그런 가능성이 높은 병원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다양한 유전 물질이라던가 진단 마커 또는 백신 후보 물질 같은 것들을 미리 개발해서 비축한다면. 네, 김 교수는 인간과 야생동물과의 공생 차원에서도 신종 전염병에 대응할 예방적 연구 활동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뉴스를 보면 신종 코로나 이슈가 아주 가득가득한데요. 이제 곧 있으면 2달여 앞으로 4.15 총선이 또 다가옵니다. 네. 이와 관련된 얘기도 좀 짚어볼까요? 네, 그런데 정치 관련 소식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관돼 있습니다. 네. 예전 같으면 선거 관련 뉴스가 쏟아지고 시민들의 관심도 총선으로 모아졌을 텐데요. 하지만 각종 선거 이슈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묻혀 영 선거 분위기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갈 길이 바쁜 후보들의 발목도 잡고 있는데요. 청주시 서원구에 출마한 예비 후보들의 선거운동 현장에 동행했습니다. 거리는 한산하고 각종 행사도 줄줄이 취소돼 유권자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졌습니다. 후보들은 대면 접촉을 피하고 대신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을 활용하거나 출퇴근 거리 인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특히 얼굴이 덜 알려진 정치 신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쪼개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야 하는데 유권자들은 악수마저도 꺼리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어느 당과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할지를 두고도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자, 선거 이맘때쯤 되면 이제 여론조사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도 네. 하는데 요즘 뭐 여론조사마저도 좀 지지부진하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것도 무슨 얘기인가요? 네, 지금 각 당의 후보별로 당내 적합도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네. 응답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 민주당 총선 예비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보낸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안내 문자입니다.
외지 번호라도 꼭 받아주시고 마지막 멘트까지 들어달라고 읍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최근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는 충북의 경우 단독 공천 신청 지역인 청주 흥덕과 청운을 제외한 6개 선거구가 대상인데요. 공천 평가 배점 중 가장 큰 40%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예비 후보들의 간절함과 달리 응답률은 3%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역시 현역 의원 물갈이를 위한 전화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을 상대로 현역 의원의 후보 적합도와 다시 당선될 가능성 등을 묻고 있습니다. 현역 물갈이 비율은 3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의원들마다 여론조사에 적극 참여해 지지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 혐오와 국민들의 시선이 신종 코로나에 쏠리면서 4.15 총선이 무관심 속에 치러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보니까 청주 오창 소각장 신설 논란이 이제 총선 이슈로 또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네, 금강유역환경청이 감사원 감사 뒤로 결정을 미뤄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에도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신설에 대해 조건부 동의했습니다. 동의 조건인 오염물질 저감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등은 허가를 위한 수순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앞서 소각장 추가 신설을 없다고 선언한 청주시가 적극 저지 방침을 세웠습니다. 환경청이 최종 적합 통보를 결정하더라도 도시계획설 결정과 건축 허가 과정에서 행정 재량권을 총동원해 소각장 신설을 막겠다는 겁니다. 청주시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 청주시가 전국의 18%가 소각장이 있고 그 주민들도 불편을 일으키고 또 미세먼지가 요새 대두되니까 청주시 입장을 충분히 그 위원회에서 밝히겠습니다. 네, 정치권도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변재일 의원은 3년 소송을 통해 의료 폐기물 소각장을 막아낸 금산군의 사례가 후기리에 적용될 수 있는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황영우 예비후보는 1인 시위를 벌였고 김수민 의원은 금강유역 환경청장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번 후기리 소각장 논란은 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청주시가 소각장 신설을 불허할 경우 ESG 청원은 소송으로 맞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앞서 클렌코와의 소송에서 패소해 여론의 문매를 맞았던 청주시가 얼마나 치밀한 전략으로 대응하느냐가 이번 후기리 소각장 논란의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거 뭐 미세먼지 기타 등등해서 네. 충북, 청주 그 가운데 오창에 공기질이 안 좋다는 얘기가 있는데 좀 관심을 더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충북 희망원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후폭풍이 계속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살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충북 희망원은 청주시에서 해마다 네. 12억 원의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아동 양육시설인데요. 청주시는 최근 희망원에 대해 1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7년과 지난해 보육교사가 원아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학대 행위가 법원에서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보육교사 아동학대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시민단체는 문제 해결 방향이 잘못됐다며 시설장의 교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외에도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만 4건이 더 있고 시설 내 성폭력과 학대 의혹 사건이 더 있다는 겁니다. 경찰도 해당 성범죄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시설에서 원생간 성폭력 사건 가해자로 지목돼 재판을 앞두고 있는 A군은 지난달 취재진에게 자신도 성폭력 피해자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청주시청 관련 부서 3명은 2017년 아동학대 사건부터 적절한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근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희망원 내부에서 제보자 색출에 나섰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갈 곳 없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희망원 운영이 정상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소식 듣고 이제 충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CJB 보도국의 조윤건 기자와 함께 투데이 브리핑 살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